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22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의 참상을 목격하고 해외 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부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주민들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목격하고 해외로 알렸던 외국인 선교사의 부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명해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광주에 거주하며 5월의 진실을 해외로 알린 외국인 선교사와 그 부인들. 군의 폭력에 맞서다 피를 흘리던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고 이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전두환 씨 재판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마사 헌트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광주는 이제 정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인 자신들이 지키고 증언해온 광주의 진실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망언으로 왜곡되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마사 헌틀리와 바바라 피터스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극우 인사가 5.18을 북한 특수공작원의 난동이라고 묘사한 노골적 거짓말에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동조해 한국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고통과 상실, 역사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홀로코스트 부인과도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국회의원들이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아 한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내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 본부는 5.18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범국민 대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청계광장에서 본 행사를 연 뒤에는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1,500여 명가량이 상경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 누구나 5.18 기념재단에 접수한 뒤 상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지금까지는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최근 3년 동안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은 16.4%. 전국 혁신도시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고 부산이나 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입니다. 48%.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공동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를 구성해서 채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실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광주 전남 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30% 넘어서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해 주시면 지역의 고용 사정이 좀 나아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는 청년 구직자와 공공기관이 채용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기관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서둘러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주민들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이런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오후 2시.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가린 탓에 집안은 저녁인 듯 어두컴컴합니다. 원래는 무등산 전경이 시원하게 보였던 거실에서는 이제 아파트 건물만 보이게 됐습니다. 앞동을 오히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뒷동으로 차라리 왔을 걸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값 하락은 당연하고. 바로 옆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주민은 빨래나 아이가 먹을 음식이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엄마들이 하는 일에는 가정에서 뭐 말리고 뭐 그런 거 할 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제일 안 좋죠. 이 아파트는 지난해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2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많게는 8시간 햇볕이 들어오던 거실은 하루에 1시간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조권과 하늘 볼 권리인 천공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아파트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겼는데 새로 지어진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 침해율은 60%에서 75%에 달했고 조망권 침해율도 45%에서 100%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세 하락액의 80%에 위자료 150만 원씩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대부분 판례상 인정되는 수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그 초과한 범위는 이제 결국은 많이 초과한 경우는 시가가 많이 하락할 거고 집이 빛이 잘 들어오는 집하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하고는 가격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 조망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5건 중 하나는 일조권 다툼이었습니다. 광주에도 최근 무등산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만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환경부가 영산강에 설치된 2개의 보가운데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어제 열린 4차 회의에서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유지하되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평가위 관계자는 광주 MBC와 통화에서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수질 개선에 낫다는 결론을 냈고 승촌보는 교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지하수 사용 등으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4개월 앞두고 경기시설과 대회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서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국제수영연맹 코넬 사무총장과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6명이 내일부터 닷새간 광주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있는 대회로 주목도가 높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이자 광주대 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과거에 대해 참여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3.1운동 100주년 담화에서 100년 전 많은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고 밝히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과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습도는 85%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집중. 황동윤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 전략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혁신도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서는 혁신도시 시즌1이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기관 입주 등 외형적인 틀을 잡는 것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2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대학교 교수이자 전국혁신도시 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죠. 이민원 교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좀 강제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투자한 기업까지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펼쳤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직접 이민원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우려해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을 또 주저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 민간 모임이 출범을 했는데 오늘 첫 협의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군공항 이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광산구 의회 국강현 의원을 만나봅니다. 지난해 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 김용균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김용균법, 일명 법이죠. 김용균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2달 만에 그런데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 정말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터져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듣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병준 본부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오후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미세먼지 걱정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은 1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하남대로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흑석 사거리로 뒤쪽 차량 신호대기 한 번 더 필요하고, 서암대로 중흥 삼거리에서 전남대 입구 방향으로 정체 중입니다. 서하로 문흥 고가도로에서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 성장 전략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와 정책을 좀 공유하고요. 적극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국혁신도시 포럼 이민원 대표는 지금의 혁신도시의 법과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좀 강제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기업까지 이전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혁신도시 포럼 이민원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19일 날 열린 행사에 부산에서 열렸기 때문에 동남권 혁신 성장 전략 심포지엄이라는 이야기도 붙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국가 균형 발전에 관련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열심히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조금 침체가 됐고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제 승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다. 또 이 중요한 주체 혹은 그 장소가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혁신도시 시즌 2도 마련을 했고 이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미비하고 해서. 모두들 모여서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그리고 이런 것들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과 그리고 이제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을 하자고 말들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그 지역 동남권 성장 전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네. 결국은 혁신도시의 방향성,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데 개념도 좀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혁신도시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개념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혁신도시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혁신도시라고 이제 지은 거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은 수도권에 있던 그 정부가 만든 그 공사들 혹은 정부 기관들 이런 그 공공기관들을 이전시켜 놓은 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혁신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혁신을 만들어내려면은 혁신을 같이 일으킬 그 주체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기업을 만들어내거나 혁신의 주체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그 대학이 좀 또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기술을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거를 이제 그 대학에서 첨단 그런 그 학술적인 성과를 연구소에서 다시 막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기업화해서 또 기업화하는 곳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지역의 사람들이 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고 만든 게 이제 혁신도시다.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 결국은 균형 발전, 전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수도권만이 아닌 이렇게 혁신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까지 만들면서 연구와 산업이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이 바로 이 균형 발전과 혁신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에 지금 전남에 이 빛가람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재를 비롯해서 16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빛가람 혁신도시 지금 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많은 분들은 처음에 기대가 엄청 컸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으셨을 거고. 그렇긴 한데 사람도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듯이 한 도시가 성장해가는 과정도 있죠. 근데 특히 이 혁신 도시는 그냥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우리 이제 작게는 우리 이 호남의 그 발전을 선도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더 크게는 이 여기 입지에 있는 그 분야의 산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거고, 이 정도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더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례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2차, 3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잘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19일 날 회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도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고 또 관련 기업까지 함께 와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죠. 혁신도시가 만일에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가 너무 적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현재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그 전에 이전할 때 이후로 생겨난 공공기관도 많이 있고요. 네. 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이 이제 돈을 내서 출자를 하거나 어떤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거를 다 합하면은 이제 그 489개 정도 된다라고 제가 밝혔는데요. 네네. 사실은 여기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난번에 잔류했던 기관들이 170개인데 네. 그거를 다시 또 찾아보면은 한 4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500개가 넘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2차 이전이 좀 있어야, 네. 그래야 우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전공대도 또는 다른 지역은 연합대학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네. 대학에 기업이 지사가 있듯이 대학들도 우리 혁신도시의 산업의 특성에 맞는 학과들을 이전시키거나 또 다른 대학과 함께 어떤 캠퍼스를 만드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법에,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네. 전부 혁신도시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공공기관 이전, 일명 시즌2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그 수도권의 반대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수도권의 반대는 그리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이전 때 워낙 수도권에서 반대를 했으나 그 후에 수도권이 오히려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낸 그곳에 새로운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하니까요. 네. 그래서 수도권의 반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그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해 가는 것, 특히 이제 수도권의 정치인들이 네. 그렇게 반대를 하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와야 될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이 혁신도시의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빛가람. 일단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산업의 특성이 있잖아요. 네. 에너지 분야, 한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IT 분야, 문화 분야, 농업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중요한 그 에너지 분야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전돼야 될 것이고, 네.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인근에 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등과 연결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주력 산업은 역시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혁신도시. 근데 그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기업의 추가 이전, 아니 네. 기업은 뭐 추가 이전은 아니죠. 지난번에 기업 이전은 안 했으니까 네. 기업의 이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결국 교수님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서울에서도 중앙에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깊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그렇죠.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면 의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추가 이전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 지역에 이전시켜 와야 되겠다 이 생각만 집중들 하시는데 네. 2차적으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그 다음번에 이제 이거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추가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추가 이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더 이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혁신도시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요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의 반대가 여전히 강경하고요. 그래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군공항 이전 추진 민간 모임이 출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전 작업에 좀 더 속도가 붙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광산구의 국강현 의원 연결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2014년에 군공항 이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2016년에는 이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네. 예비 후보지만 선정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지만이 주민 투표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무엇이든 할 건데 그런 것을 하기도 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대책위가 구성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공항 이전 바로 몇 군데의 후보지가 이야기되고 특히 가장 유력하다는 무안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이용섭 시장, 광주시장 그다음에 김용로 전남지사가 만나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도 좀 쉽게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역민의 이런 반발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앙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네. 광주와 전남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네. 특히 예산이나 모든 부분도 광주 군공항을 개발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이전할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지역 이전해야 될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는 네. 또 찬성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여론도 형성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네. 여전히 민간 공항만 무항공항으로 이전해주면 전남에서는 군공항도 이후에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해서 광주시장이 어떤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공항 넘어가기로 확정이 됐는데 군공항은 그런 데 대한 결정 없이 이렇게 계속 지금 오랫동안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데 무안 주민들 지금 반발이 가장 거셉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자치단체나 지역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안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무슨 역할을 좀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군공항 이전에 관한 부분에 무안지역이나 아니면 기타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공항을 이전했을 때 그 지역에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장치는 마련했는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가. 네. 없단 말이죠. 네. 특히 전남 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식량 안보를 생각해서라도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쌀과 이 농수산물들은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정 가격을 주고 다 확보하겠다라는가. 네.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 정부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네. 교육 부분을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을 실제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 네.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을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을 유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키겠다. 네. 좀 어루만져 주겠다.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광주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중앙 정부만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쏙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남과 광주가 갈등을 야기시키고 싸우게 하는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는 빠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힘과 역량이 없는 지방정부들 사이에 해결하라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해결은 안 되고 갈등만 증폭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국가 전문가들은 오늘 시작해서 바로 출발해서 트럭으로 실어 날린다 하더라도 네. 10년 이상이 좋게 걸린다. 네.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군공항 이전법이 통과됐을 때에 마치 네. 오늘 당장 이전할 것처럼 뭐 50년 만에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라고 프랑 걸고 네, 네. 홍보하고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뭐 지도자들 또한 곧 이전될 것처럼 합의가 된 것처럼 네. 발표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감과 반발들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발표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민간공항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군공항의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네.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부분인데 주민들의 여론과 어떤 의견 없이 했던 부분들은 좀 선거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 추진 협의회 민간단체 차원에서 좀 꾸려졌는데 그런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 중앙정부 그리고 이 광주시에 좀 잘 전달하고 이 부분이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산업이 대형화, 복합화 그리고 고도화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산업재해 역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안병준 본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국내 산업재해 현실을 짚어보고요. 앞으로 계획 듣는 자리 오늘 마련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병준입니다. 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참 역할이 막중한 자리인데요.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소회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 지역 출신입니다. 네. 전남대학을 졸업하고 그동안에 광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2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광주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산업이 네. 고도화될수록 더 중요하고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구상해 놓은 사업 방향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오류는 그 과거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듯이 네. 관내 사업장에 대한 과거의 사고 발생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험이 높은 그 사업장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다음에 사업 대상이 아주 명확한 곳, 또 사업 효과가 확실한 곳인 떨어짐 사고나 끼임 사고, 통사고, 질식 사고를 4대 사고로 규정해서 근절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관내 사고 빈도가 아주 높은 건설 현장 소장님, 그리고 종합건설회사 대표, 또 소규모 업체와 협력 관계가 아주 높은 중대규모 사업장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네. 회의나 또 면담, 교육 등을 통해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대형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터지면서 국민들의 이 안전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안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안전 권리 의식이 아주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고의 원인을 운에서 찾았습니다. 네네. 오늘 참 재수가 없네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튀어나온 그 보도블록에 넘어지면서 뭐 재수없어라고 했던 옛날과는 달리 네.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합니다. 네네. 예. 실제 저희 공단으로도 공사 현장에 자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위험한데 네. 이것 좀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는 제보가 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리의식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문제는 뭐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또 관리의 문제로 많이 지금 생각들이 변화되면서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와 같이 그 안전 권리의식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네.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그 재정비할 기회는 더욱 빨리 올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발전소 비정규직 그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로 네. 국민적 요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의 그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일상에 대한 안전 요구가 산업 현장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고 네. 특히 광주 시민과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이끄시는 이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그래서 저 지역민들도 이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또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요. 정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하고자 국민 안전을 지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산업재해 예방 정책도 산업 사고 사망 예방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변화, 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정부가 그 사고 사망 예방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절박하고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957명이고 네. 이 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964명입니다. 네.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 사망만율이 약 0.53 베이시스 포인트로
독일의 사고 사망 만인율 0.15 베이시스 포인트 약 3.4배로 네. 산재 사망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아주 큰 상황이고 네. 그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장애가 남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사고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사항만큼은 강력하게 규제해서 한 단계씩 안전문화의 관행을 바꿔서 안전사회로 나가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보다 3.5배의 사망사고로 인해서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정부의 방향성이 지금 또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 정부의 정책과 같이 이 사망사고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선택 집중은 필요한 상황이 이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부의 방향과 같이 사고 사망 예방에 선택과 집중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9월 기준 우리 광주지역본부 관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가 약 9만 7천 개소고 노동자는 약 6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현재 그 고용노동부 현장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이 약 16명이고 네. 저희 공단 인력은 50명 정도 됩니다. 네. 포함해서 산재 예방 인력이 약 65명 정도인데 네. 한 사람당 1,500개 사업장을 담당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아주 경미한 재해부터 사고 사망까지 예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과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당 1,500개의 사업장을 담당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시지만 그만큼 또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공단에서 우리 지역 산업재해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실지 그런 효율적인 어떤 고민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력이나 재원, 시간 등 그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최대한 산재 예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선 광주 시민의 삶에 큰 손실을 미치는 사고 사망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아울러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남는 중대한 재해 외에 일반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감정 노동자의 건강보호 사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네. 등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단은 최근 이 범국민 안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조심조심 코리아의 슬로건을 대체할 새로운 슬로건으로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말을 또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슬로건이 교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공단이 지난 2010년에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인 조심조심 코리아를 발표를 해서 네. 안전 분야에서만큼은 빨리빨리보다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강조하는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존의 그 조심조심 코리아에 대한 슬로건이 네. 산재 발생 책임을 네.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의미로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그동안에 지적돼 왔었고 네네. 또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 권리 요구를 네. 담아내기에는 그 메시지의 전달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네.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쪽의 슬로건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조심조심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어떤 의무적인 냄새가 좀 나는데 안전은 권리라는 것은 다행히 주장해야 되고 정부가 더 이 안전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와 그다음에 결의를 좀 더 담은 그런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더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그 최근 김용균 씨 사망 등을 계기로 아주 그 높아진 안전에 대한 그 권리 의식을 반영하였고, 네. 안전은 반드시 그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알리는 그 신규 슬로건의 안전은 권리입니다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슬로건은 안전과 권리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았고, 네. 사업주에게는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안전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네. 그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국민에게는 안전이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문화임을 널리 알려서 네.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뭐 취임 오래 하셨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이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노사민정 안전보건 거버먼스 구축 결의대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안전 문제를 지금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 의미와 취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좀 더
도전적으로 해보려고 행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그 핵심 국정 목표인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네. 산재 사고 사망 감축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네. 이에 그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월 15일 날 광주 광역시청에서 노사 민정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의식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은 권리입니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안전과 권리는 하나이고 안전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안전보건 거버넌스는 기관별 사망사고 예방 역할을 정립하고 상생협업에 기초한 안전실천 문화 조성으로 산재 사고 사망의 획기적 감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적극적으로 이 광주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나서시는 그런 행보들이 참 앞으로 광주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취임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안병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남도. 오늘 또 전남도청 대변시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수도 지났고 날씨도 풀리면서 이 봄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안내해 주십니까? 봄 느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광주 MBC 담장에 영추나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꽃피는 춘 3월을 앞둔 2월의 하순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봄의 시작 또 뭐 3.1절 100주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100주년 3.1절의 의미를 또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3.1절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념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제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정부에서도 4월 11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임시 공휴일 추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광주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죠. 뭐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뭐 이것도 이제 꾸려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3.1절 3월 1일이 이제 3.1절이고요. 또 4월 11일 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우리 지역에도 독립운동가의 혼이 살아 숨쉬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하고 엮이는 곳이 광주 백범 기념관이 있고요. 또 보성의 쇠실마을도 있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 해동사가 이제 장흥에 있고요. 또 한평에는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기념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 한평에 있는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구 선생 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하면 정말 다들 아는 빠지지 않는 분들인데 일강 김철 선생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지신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강 김철 말씀하신 대로 뭐 지명도는 그리 이제 덜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견줄 만한 이제 그런 분이시고요. 한 말인 이 1886년도 우리 지역의 한평 구봉마을에서 천석군의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학을 공부했고 일본어로 유학 가서 이제 명치대학까지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귀국을 하자마자 집안의 농지를 소작인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한 보따리씩 챙겨줘가지고 자유롭게 살도록 소위 말하는 노비를 이제 해방시켜 줬고요. 나머지 재산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1917년도에 이제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제 그런 분이 일강 김철입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까지 다 정리해서 독립운동에 썼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임시정부의 건물 문제도 김철 선생이 이제 직접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 처음 임시정부 건물의 소유자가 일강 김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일강 김철 선생은 이렇게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다 바쳤고요. 또 일제에 당한 이 고문 후유증 또 여기에다 급성 폐렴까지 겹쳐서 1934년도 그러니까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48살의 나이로 이제 유명을 달리한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네, 48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렇다면 상하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여운형 선생하고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을 했고요. 또 1919년 2월 그러니까 김이 독립선언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손병희 선생이랑 만나가지고 3.1 독립운동 계획을 협의를 했고 네. 또 그해 3.1운동 이후에 이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식민통치에 조직적으로 이제 한 걸 하셨고요. 네.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또 한국독립당의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위원장 이렇게 일을 하셨고요. 네. 일제 포갑이 심해지자 김구 선생이랑 함께 이제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이 일제 지도부 암살 계획을 세우면서 아시는 윤봉길, 이봉창 이런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분이 일강 김철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임시정부 그리고 또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예. 김철 선생 기념관이 그러면 한평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평 신광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태어난 한평군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 가시면은 상하이에 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실제하고 똑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 6월부터 1932년 4월까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의 태동기를 담당했던 이제 그런 곳인데 100년 전 이 임정청사의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또 여기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쓰던 소품 하나하나까지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재현을 해서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러니까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은 네. 많이 가보신 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견줄 만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시설입니다. 김철 선생 그 기념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성이? 김철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 있고요. 사당이 이제 구봉사입니다. 이 구봉마을에 이제 마을 이름을 딴 구봉사인데 이 구봉사가 있고 또 수양관, 기념관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임정청사는 1층이 회의실과 주방, 또 2층이 집무실, 또 3층이 숙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선생의 생전 사진과 유물 그리고 또 독립운동 당시의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회의장도 재현이 그대로 돼 있어서 이 김구 또 김철 선생과 함께 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도모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그려볼 수가 있고요. 또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런 거사를 앞두고서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거사를 앞두고 태극기 앞에서는 선서를 하고 또 기념 촬영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어서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 잃은 민족이 타국에서 임시로 이 꾸린 정부를 보면서 그분들의 독립정신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김철 선생 기념관 정말 이 3.1 독립운동 100년을 맞아서 한번 정말 가봤으면 그걸 가볼 만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찾아가는 길 안내해 주시죠. 예. 한평과 영광의 경계 지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읍에서 23번 국도를 타고 영광읍 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신광면 연화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김철 선생의 동상 또 임시정부 청사 겉에서 이제 보이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영광 불갑사 입구에서 신광면 쪽으로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만약 의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평군 신광면 함정리 605-1번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바로 그 앞에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철 선생님의 기념관을 보고 부근에 다른 가볼 만한 곳도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시죠. 예, 김철 선생 기념관에서 불갑사 아주 가깝습니다.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 될 것 같고요. 또 불갑사로 가는 길에 간양록의 저자죠. 이 수은 강항 선생을 모신 내산서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대 가수 이 꽃반지 끼고 사랑해 등대직 이런 것들 불렀던 가수 은희 씨가 운영하라고 있는 이 가물염색하고 있는 민해학당 가까운
선불면에 있고요. 민해학당에서 돌머리 해수욕장까지 이 7km 남짓의 해안 드라이브 길 여기도 상당히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을 앞두고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에 있는 한평으로 가봤는데요. 이 지역에 3.1 운동 100주년이 됐는데 예. 또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 그다음에 또 역사적인 장소들이 좀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흥의 해동사도 있고요. 쇠실마을, 100번 기념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을 또 이렇게 우리 기자님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기회 되면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크라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 해버렸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꼬집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2-8395.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2월 22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상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 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 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 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청년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의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